일본 톱모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온 이유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시부야 패션위크를 휩쓸던 슈퍼모델 미사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계약을 정리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됩니다. 화려한 런웨이를 버리고 낯선 땅에서 연기자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과연 그녀를 한국으로 이끈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서울에 정착한 미사키의 파란만장한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해요. 도쿄 시부야의 화려한 패션쇼 무대 위에서 저는 수백 개의 플래시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제 마음속은 왠지 공허했어요. 벌써 3년째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매번 똑같은 포즈와 표정을 지어야 하는 일상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런웨이 끝에서 돌아서는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나고 있지만 정작 제 내면은 점점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거든요. 런웨이를 내려온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동료 모델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다음 화보 촬영이나 브랜드 행사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유미는 내일 있을 명품 브랜드 광고 촬영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만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연기에 대한 갈망이 다시 한번 솟구쳤거든요.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했던 첫 번째 무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는데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그들의 감정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짜릿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메이크업을 지우며 거울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의 제 모습이 진짜 저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과 붉은 입술, 그리고 화려한 의상들 뒤로 숨겨진 진짜 미사키는 과연 누구일까요? 드레싱룸을 나서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매니저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연기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매니저는 제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냐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말이죠. 현재 모델로서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기는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말뿐이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패션계에서 제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앞으로 더 큰 브랜드들과 일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얼굴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이대로 계속 모델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볼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화려한 메이크업을 지운 맨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진솔해 보였어요. 눈가에 깊숙이 새겨진 피로감과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거울에게 속삭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도쿄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제 안에서도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다짐했어요.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되기를 말이에요.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의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멜로디처럼 부드럽지만 감정이 깊게 담긴 그 목소리에 저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 아침, 이웃집에서 들려온 낯선 언어의 선율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웃 할머니께서 창문을 열어둔 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화면에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배우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제가 런웨이에서 표현해야 했던 인위적인 감정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배우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만큼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그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이 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거든요.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다고 요즘 정말 재밌는 작품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은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인공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이야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자막이 있는 작품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며 아침에 본 그 강렬한 인상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본 드라마는 평범한 회사원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는데 주인공의 눈물 한 방울이 저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대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특히 주인공이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배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진정성이 화면을 뚫고 나와 제 가슴을 콱 채웠거든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저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습니다. 런웨이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표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연기였어요. 이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끄집어내 관객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거울 앞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어제의 저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배우는 저보다 훨씬 솔직하고 용감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보여준 연기는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봤던 어떤 작품과도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진솔하고 더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외모로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한국어로 대사를 하고 있었어요. 꿈속에 저는 무척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낮에는 여전히 모델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로맨스, 스릴러, 사극, 현대극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작품을 섭렵했어요. 각각의 드라마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정성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에 직접 전해졌거든요. 자막을 읽느라 바빴지만 때로는 자막 없이도 그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중년 여배우의 연기였어요. 그분은 평범한 외모였지만 화면에 나오는 순간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분의 연기는 어떤 톱모델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겉모습의 완벽함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패션쇼 무대에서 느꼈던 공허감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모델로서의 제 역할은 옷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개성이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했어요. 완벽한 인형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며 관객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꿈을 포기하라는 주변의 압박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 배우의 절규하는 모습이 바로 제 마음속 소리 같았어요. 다음날 촬영장에서도 저는 계속 한국 드라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포토그래퍼가 제게 다양한 표정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표정들이 겉핥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웃거나 신비롭게 바라보거나 도도하게 고개를 들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감정 표현일까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촬영이 끝난 후 저는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들과 제가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매니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요즘 제가 너무 산만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에서 연기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언어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초적인 한국어 발음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인사말까지 따라 해봤어요. 처음엔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일 같았어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면서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구조에 발음도 혀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아무리 따라해도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도쿄 시내의 작은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한 한국인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니까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정말 한국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지만 마음이 조급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밤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확인하며 수십 번씩 반복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받침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큰 소리로 연습했어요. 드라마를 볼 때도 이제는 다른 목적이 생겼어요. 배우들의 입모양을 유심히 관찰하며 어떻게 발음하는지 따라 해봤습니다. 자막 없이 들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가끔 아는 단어가 나오면 무척 기뻤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첫 번째 큰 좌절을 맛봤어요. 학원에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문장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한국 사람이 실제로 쓰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모델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지만 진전이 너무 느렸어요. 다른 일본인 학생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저는 특히 발음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언어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후로 저는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단순히 교재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정해서 수십 번씩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보면서 나중에는 자막 없이 들어보며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특히 도움이 된 것은 같은 대사를 계속 따라 말하는 것이었어요. 배우의 감정과 억양까지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발음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담아서 말하니까 더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2달째가 되어서야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드라마를 볼 때 가끔씩 자막을 보지 않고도 이해되는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연기를 배우고 싶다는 꿈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취미로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연기를 배우고 싶다고, 그게 제 진짜 꿈이라고 말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젓가락을 놓으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금 모델로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아냐고, 왜 안정적인 일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로 가려고 하냐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외국이고 언어도 다른데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어머니는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왜 멀쩡한 일을 두고 위험한 도박을 하려고 하냐며 연기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직업인지 모르냐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일본인이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감동, 진정한 연기에 대한 갈망, 그리고 모델 일에서 느끼는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정말 연기를 하고 싶다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며 굳이 외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부모님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고 식사 시간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이셨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해보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 서울의 연기 학원들을 알아본 것,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더욱 강하게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시며 왜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답답했어요. 1달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대화가 단절되었고 모델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께 드릴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제 진심을 모두 적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제 꿈이 간절한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그분들의 사랑하는 방식과 제가 원하는 방향이 너무 달랐거든요. 결국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 꿈을 위해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무작정 떠날 수는 없었어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언젠가는 부모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제 모든 꿈을 담고 온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실제로 들리니까 신기했어요.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 개 단어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들, 한강,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빌딩들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며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한참 헤맸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 서투른 한국어를 이해해 주시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긴장됐는데 사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연기 공부하러 왔다고 하니까 응원한다며 좋은 곳들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잠시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홍대 거리의 네온 사인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활기와 에너지가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첫 저녁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자주 먹는 모습을 봤는데 직접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심지어 편의점 직원분이 건네주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반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홍대 거리를 걸어봤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조용했지만 곳곳에서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한국어로 말해봤는데 직원분이 알아듣고 대답해 주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연기 학원을 알아보고 한국어 실력을 더 늘려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디션에도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명동으로 가봤어요. 관광지이긴 했지만 한국 화장품 매장들과 패션 브랜드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브랜드들도 있었지만 확실히 다른 감성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들의 패키지 디자인이 세련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극장을 발견했어요. 연극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는데 한국어로 된 제목들이 낯설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음식에 도전해봤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외국인인 걸 아시고 친절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을 보러 갔어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한강이 눈앞에 있으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강변에서 치킨을 먹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혼자 음악을 들으며 걷는 사람들까지. 모든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서울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제 첫 번째 오디션 기회가 왔어요. 한 제작사에서 새 드라마에 나올 일본인 캐릭터를 찾고 있다는 공고를 발견했거든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오디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비한 대사를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으며 발음과 감정 표현을 점검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기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기도 했어요. 강남에 있는 제작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정말 제가 여기에 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위축되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심사위원들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3명의 심사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표정도 보였어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한국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미사키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연기의 꿈을 키우게 되어 이곳에 왔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만큼은 전달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심사위원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에 감동받았다고, 그런 연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준비한 연기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선택해서 연습해왔어요.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주인공의 독백이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감정이입이 잘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오디션장에 있다는 걸 잊었어요. 정말로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부모님을 떠나온 죄책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꿈에 대한 간절함까지 모든 걸 담아서 연기했습니다. 연기를 마쳤을 때 심사위원들이 잠시 조용했어요. 곧 한 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감정 전달이 자연스럽네요. 발음은 아직 부족하지만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마지막 심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비록 합격이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일본에서 받았던 수많은 거절보다 훨씬 큰 희망을 주었어요. 오디션장을 나서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디션이 끝난 후 저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늘 오디션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렸던 순간, 진심을 담아 연기했던 순간,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건네준 희망적인 말들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어요. 강 건너편으로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몇 개월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도쿄의 패션쇼 무대에서 공허함을 느끼던 그때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한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럴 때가 있지,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해봤어요. 일본에서 모델로 일하면서 느꼈던 답답함,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받은 충격,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서울까지 온 것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직도 제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하시겠지만 언젠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첫 오디션을 봤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친구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사키 정말 대단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강변을 걸으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오디션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어 실력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 레슨도 받아보고 더 많은 오디션에도 도전해봐야겠어요.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거니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모델이 아니다. 이곳에서 진짜 배우로 성장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가 되겠다. 서울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저는 제 꿈도 저 불빛들처럼 반짝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고 그 하루하루가 제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미사키의 용기 있는 도전은 전 세계의 한국 문화의 놀라운 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일본 톱모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녀는 이제 K컬처의 새로운 전도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미사키의 모습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그녀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한일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K드라마의 힘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사키처럼 용기 있는 도전 정신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